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영남권에 이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오늘도 그랬다고 해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이렇게 빠르게 시작된 더위의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한 볕, 일사로 인해서 일단 기온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서풍, 고기압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풍계가 형성이 되면서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들의 지형적인 특징이 소백산맥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풍이 불어들 때 따뜻한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등지고 있는 산을 등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지난 밤 사이에 또 이제 바닷가에서 열을 좀 축적하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 지역의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조금 전 7시에 기상청에서 관측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한 18일 정도 빠른 열대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네, 빨리 찾아온 더위, 뭐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좀 굉장히 이르게 더위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폭염특보는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이 시작되게 된 5월부터 9월까지도 폭염특보가 많이 발령이 됐는데 사실 실제 폭염특보는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폭염의 건강으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려지는 폭염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라기보다는 불더위, 벼만 강한 더위이기 때문에 폭염특보의 실효성이 낮아져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폭염특보를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5월달에 내려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특보의 기준이 지금보다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더운 건가요? 일단 한여름 폭염 같은 더위라기보다 이제 볕이 뜨거운 불더위 폭염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주말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말에 내렸던 비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려주면은 좀 폭염을 식혀줄 텐데 비의 양과 구역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넓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가 오더라도 폭염 정도의 수준만 누르기만 할 뿐 다음 주까지 볕이 뜨거운 날씨는 이어질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많게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게 된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까지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그렇다면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지구온난화의 추세 때문에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폭염에 대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올 여름 역시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나타났던 엘니뇨가 어느 정도 이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엘니뇨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필리핀의 부근의 온도,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먼 거리의 열도, 인도양 그리고 북대서양의 바닷물 온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가라앉는 그런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뜨거운 공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고기압의 주변권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비가 오더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덥더라도 습도가 높은 형태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7월과 8월에 나타나는 폭염특보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체감할 때 굉장히 푹푹 찌는 그런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뭐 세계 곳곳이 기온이 50도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후재앙 마지노선 이런 게 결국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기한의 1.5도 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보가 맞지 않으면은 기상청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1.5도의 마지노선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당장 내일의 날씨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날씨하고는 우리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데 현재 한 1.63도로 기온 상승이 됐지만 이건 이제 일시적인 거고 5년 내로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1.5도의 마지노선이 뚫린다고 하면 폭염의 이제 증가율도 한 2배 정도 높게 되고요. 이로 인한 피해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이제 강구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